빅데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조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반갑고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한 끼당 6,000원씩 급식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지 않다 보니 주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TJB의 지속적인 기획 보도로 금액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관련 VCR 먼저 보시죠. TJB는 지난 5월 결식 우려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속적인 기획 보도로 급식카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전 유성구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외식업 중앙회 유성지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식사를 위해 급식비를 6,000원에서 2,000원 더 올려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응답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내년 9월까지 급식비 인상과 함께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전시와 5개구가 협의 끝에 내년부터 2,000원 올려 한 끼당 8,000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대전시가 카드사와의 오랜 협의 끝에 IC칩이 내장된 일반 카드로 교체하고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바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한 끼 먹을 때 단가가 6,000원이면 사실 먹을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8,000원이 되면은 이제 좀 먹을 수 있을 만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이 짜장면 가격만 해도 7, 8천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액이 점점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인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급식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기가 들어간 불고기 덮밥이나 좀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8천 원이면 백반정식이나 좀 구색을 갖춘 균형 있는 식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좀 맘 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수 있게 돼서 참 좋긴 한데 대전에서 결식 우려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 이 지난달 기준으로 급식카드 혜택을 받은 아동들은 14,000명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기준으로 31만 명에 달하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네, 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이 부모가 근로나 질병 또 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이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부모 가정 등 소득 기준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 등을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또 학교 등교 시기가 좀 줄어들면서 급식 등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면서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단가가 인상된 거는 저희가 앞서 보도에도 나왔듯이 TJB가 이제 기획 보도로 꾸준히 이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큰 영향이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저 혼자 생각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네, 사실 대전시가 그동안 한 해에 1,000원씩 인상을 해왔습니다. 사실 2,000원을 인상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보건복지부가 내년 권고 단가를 7,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보다도 1,000원 높은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TJB가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다음에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도 등 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서 좀 해결책이나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어쨌든 긍정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무엇보다 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실은 사용할 때 급식카드가 일반 카드와 또 그렇죠. 다르게 저희가 생겨서 한 대여섯 차례 보도한 부분 중에는 이 카드가 네. 일반 카드하고 급식 카드가 서로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낼 때 조금 눈치 보인다. 네.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뭐 저 편의점 말고는 갈 곳이 없다 이런 보도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친구들과 같이 갔을 때 네. 좀 부끄러워서 그 카드를 꺼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일반 카드 디자인과 동일하게 변경이 아, 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가맹 식당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속해서 늘리려는 그러한 노력 또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희 보도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세종시 같은 곳은 좀 금액이 좀 적다는 얘기도 들었고 충남도 기초단체별로 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종의 경우 한 끼당 5천 원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 서산이 8천 원으로 인상했지만 나머지 시군은 이 하반기부터 6천 원으로 인상해 6천 원과 8천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5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이 아이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그런 차별을 또 받고 있는데요.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급식 권장 단가인 6천 원 미만인 지자체가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72개 지자체는 아예 급식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통일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6천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5천 원 선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는 도대체 뭘 또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6천 원으로도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데 5천 원이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 식당 30곳에서 착한 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메뉴가 8천 원에서 9천 원에 해당되는 그런 메뉴들을 이런 아이들이 오면은 5천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사실은 제대로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자체가 나서서 좀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도 급식 카드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급식 카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지급 대상은 그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취약, 미취약 아동,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동,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등으로 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그밖에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통장 등이 필요하다고 추천을 하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급식 발급처는 이 주민등록지 기준 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외로 범위가 아주 저소득층은 아니니까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또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을 한번 또 생각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좀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아무쪼록 잘 좀 이게 지켜지고 운영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대전시가 이제 그 내세운 약속들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세종과 충남이 급식비를 인상하고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개선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보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지역 언론에 있어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고민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떠한 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또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 사례 등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 유관 기관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끌어내는 점이 이 지역 언론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고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TJB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단 대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제일 특히 이제 감명 깊은 부분이 국민권익위에서 조혜원 기자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위원장이 이 부분을 한번 국민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이 네. 개선책이.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아무쪼록 이렇게 따뜻한 소식 전해준 조혜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